안녕. 웹소설 작가가 말도 잘함 단룡이야. 지금부터 나를 비롯해서 현직 웹소설 작가들이 함께 웹소설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 먼저 나는 필명 단룡을 쓰고 있는 단용이라고 해. 나는 필명 아케레스를 쓰고 있는 안주형이야. 나는 필명 방울뱀을 쓰고 있는 정미르야. 필명 강창사 쓰고 있는 심주은이야. 오늘의 주제 대중성이란 무엇인가? 대중성이란 무엇인가? 아니 사실 이거를 나랑 단영이랑 글 쓰면서 생각을 했었거든. 글을 안 쓰고. 그래서 글은 안 쓰고 글은 안 쓰고 서로 말싸움 같이 했었거든. 대중성이란 무엇인가 해서 대중성 있는 글을 써야죠 이러는 거야 단영이가. 그래서 대중성이 뭐냐 하면서 70대 할머니는 대중이냐? 라고 물어본 거지. 형 빌드업이 잘못됐어. 아니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어 대체? 아니 그래서 70대 할머니는 대중이라고 볼 수 있나? 왜냐면 할머니잖아. 그리고 70대이잖아. 나이도 많으시고 약간 우리랑 공감대가 다르잖아. 일반적인 대중의 무리라고 볼 수 있나? 어렵다 이거지. 그럼 70대 할머니가 대중이 아니면 그럼 70대 할머니 슬하에서 자란 어떤 20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 친구는 그러면은 대중이랑 그 감각이 가까울까? 그래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 걔는 노래방 가면 무슨 노래를 부를까? 뭐 둥지 이런 거 부르지 않을까? 트로트 뭐 이런 거. 트로트 막 이런 거. 걔가 막 최신곡이라고 뽑아오는 거 홍진영 사랑의 배터리 이런 거인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말을 했었어. 그러면은 그 친구의 감각은 대중이랑 가깝나? 그 70대 할머니 슬하에서 자란 20대 이제 여자애는 걔는 대중이라고 볼 수 있냐? 그 감각이 완전 70대 할머니랑 약간 링크가 돼 있으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단영이가 그거는 뭐 걔가 좋아하는 노래를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불러보면은 알 수 있겠죠 이러는 거야. 근데 그럼 그 유튜브에 댓글이 막 달릴 거 아니야? 그럼 그 댓글들을 대중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이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대중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유튜브 댓글 하나를 딱 파고 들어가 봤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DC 인사이드에서 이제 헤비 댓글러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친구였던 거야. 그러면은 얘한테 댓글을 달아준 이 댓글러는 대중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쪼개서 개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 대중이란 게 있나?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 개인이라 거지. 해봤자 어차피 100원인데 뭐. 근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대중은 그냥 평범하게 K-팝 좋아하고 힙합 듣고 뭐 발라드 종종 듣고 노래방 가가지고 인기 차트에 있는 거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면 대중이라고 볼 수 있나? 그러니까 내 나이대에 맞는 사람들인 거잖아. 내 나이대에 맞는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가 목표로 하는 그 공략하고 싶은 수요층이 있잖아. 그냥 그 사람들의 표준 정도를 대중이라고 보면 되지 않아? 주요 고객만 대중으로 보면 되는 거지. 일단 우리가 노린 독자층만. 어디 수업에서 옛날에 1학년 때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게 그 어떤 뭉뚱그려진 덩어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그 한 명 한 명을 파고들면 거기 대중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대중이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방금 말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 본인이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은 그 한 명 한 명도 그 모습이 대중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대중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중성을 찾으려면은 실제 사람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런 고민을 했던 거야. 나는 대중성 있는 글을 써야겠는데 대중이 누구지? 생각해보니까 대중이라는 게 있어? 그럼 어떤 글을 써야 되죠? 대중성에 맞는 글은 뭐죠? 대중성에 맞는 글은 차트 봐. 그러니까 그 차트에 있는 글이 대중성이 있는 글이야? 아니면 잘 쓴 글이야? 대중성이 무한회기자가 썰품은 대중성이 있는 글이야? 아니면 잘 쓴 글이야? 그건 잘 쓴 글이죠. 근데 그 둘이 교집합을 이룰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화상기화는 대중성이 있는 글이야? 잘 쓴 글이야? 근데 대중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형이 얘기하는 대중성이라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원래 토론에서는 대중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두고 들어가야 돼요. 대중성 있는 글이란 무엇인가도 먼저 기준을 두고 들어가야 돼요. 난 대중성 있는 걸 최근에 읽은 것 같은데 올마스터의 배기. 그거 왜 대중성 있다고 생각해? 그거 레퍼런스에다가 잡혀 있잖아. 우리가 아는 레퍼런스잖아.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그거 그냥 말 그대로야. 그냥 회귀하고. 근데 회귀한다고 다 대중성이 있는 건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 작품이 대중성이 있다고 느낀 포인트가 또 따로 있어. 일단 다 예상이 가잖아. 일단 대중성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보자면 일반 대중이 친숙하게 느끼고 즐기면서 좋아할 수 있는 성질을 대중성이라고 한대. 검색에 따르면.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궁금했던 거야. 저 일반 대중이라는 게 뭔데? 저 일반 대중이 좋아하는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럼 그 일반 대중이 누구지? 근데 일반 대중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걸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잘 쓴 글은 대중성이 있는 글이 맞고 내 생각에는 잘 쓴 글은 대중성이 있는 글이 맞고 뭔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양식대로 쓴 그러니까 주은이의 말대로 그러니까 강창사 작가님의 말대로 예측이 가능하고 뭔가 내가 이 전개를 많이 봤지만 또 봐도 뭔가 충분히 다시 즐길 수 있는 그런 글도 대중성 있는 글이 맞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줄 만한 조건이 충분히 있는 글은 그냥 그 자체로 대중성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 근데 각색 마스터 수업에서 그 레거시 미디어라는 말을 들었단 말이야. 드라마는 워낙 큰 돈이 들어가고 뭐 워낙 그런 큰 좀 그 문자가 대중성을 목표로 해서 큰 방송사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하지 않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소위 말하는 좀 보통 윤리를 따라야 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그러니까 괜찮은 거 하고 재밌는 거에서 그러니까 도덕 윤리하고 재미의 교집합이 대중적인 글이다. 그리고 대중도 그 부분을 따른다. 그러니까 도덕 윤리와 재미가 교차하는 그 교집합을 짚고 가야 그걸 대중성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재밌는 걸 써야 대중성 아닌가?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걸 쓰는. 그러니까 근데 근데 많은 재미에 사람들이 공감을 하려면 일단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지. 또 너무너무 재밌어도 나 이거 좋아해라고 말하기 어려운 글도 있잖아. 근데 나 이거 좋아해라고 말하기 어려운 작품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면 그건 또 대중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중을 5천만 국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치. 독자층만 말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한테 대중은. 우리가 뭐 딴 사람과 신경 써야 되나? 독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근데 독자도 다 천차만별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판타지 좋아하는 독자도 있고. 근데 결국에 대중이라는 건 잡으려고 하면 안 잡혀. 그러니까 약간 대중성을 노린 글을 쓰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겨냥이 안 되는 걸 겨냥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생각했는데 딱히 비유할 게 없네. 하긴 그럼 주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대중성을 고려하고 글을 써야 되는가? 맞아. 대중성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 대중성과 글의 연결 지점 때문이잖아. 근데 대중성이 있는 글을 쓰겠다고 마음 먹고 쓰면은 물론 그렇게 써서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야. 왜냐면 대중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거는 흔한이거든. 우리가 흔히 본. 근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엮어서 소설을 쓰면은 진짜 그 소설에 나는 없고 작가는 없고 독자만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나는 대중성이라는 걸 노리고 글을 쓰기보다는 그냥 내가 재밌는 글을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쓰는 게 훨씬 더 타율이 좋다고 생각해. 대중성 고려하면서 쓰라는 작가를 본 적이 없어. 그냥 다 자기 좋아하는 거 쓰라고 그러지. 맞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고려될 수는 있어도 고려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생각했어. 고려되는 거지 알아서. 자기가 그치. 쓰는 게. 그냥 그 되게 사실 난 내가 되게 매니악한 주제로 쓴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뭐 되게 많은 독자님들이 좋아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매니악하다고 생각한 부분까지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꽤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대중성을 정말 노릴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생각보다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보다 대중이랑 다르지 않다. 우리의 평균이랑 세상의 평균이 생각보다 다르지 않다. 그래. 아니 나는 글을 이제 신작을 낼 때마다 편집자한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사실 그거야. 이거 너무 매니악해서
이렇게 쓰시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아니 항상은 아닌데 굉장히 많은 내가 쓴 글들에 대해서 그런 피드백을 받았어. 그래서 피곤하시겠다. 대체 내가 생각하는 대중성, 그러니까 대중성이란 게 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거 좀 그러니까 메이저하지 않다, 매니악하다. 이게 결국 대중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중성을 나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글이 막 요즘 인기 있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란 뭘까를 보면서도 그 글들, 잘된 글들이 하나같이 막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글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증거인 동시에 나는 어디로 맞아.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명확히 답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거지, 지금의 시장이.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러면서도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판타지 시장 그 뭐지 웹소설 시장에서 글 쓰는 방법과 연출에 대한 것들은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항상 키워드는 대리 만족,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지루한 부분과 지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제 구분이 어떤 단어 몇 가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화는 주인공 안 나왔네요 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바이블처럼 편집자님들이나 다른 작가님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공감대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하나둘 정해져 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 근데 이게 뭐 완전 이것들을 다 따라가면 재미있는 작품인가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러면 뭘 따라가야 재밌는 작품이지? 그냥 내가 마냥 재밌다고 써서 그게 재밌게 나오면 그게 재밌는 작품인가? 내가 만약 그렇게 써서 한번 성공했어. 근데 이거 그냥 온전히 내 감각대로만 쓴 거잖아. 내 감각대로 그냥 지금 당장 막 반사신경으로 이렇게 온몸 비틀어서 쓴 글이 잘 됐어. 이거 다음번에도 또 쓸 수 있나? 못 나는 쓰지. 못 쓰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기준을 잡고 글을 써야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혼자서 막 하다 보니까, 그럼 대중성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글을 써야 되지? 최소한의 대중성을 갖고 있는 글, 대중성에 맞춘 글. 그럼 대중성을 잡은 글을 써야겠네. 그럼 대중성이란 뭐지? 해서 아까 그 생각이 닿은 거야. 이제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사실 좋아하는 것들이 다양하잖아.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두 개, 세 개를 좋아할 수 있는 유형의 것들. 뭐 예를 들어 뭐 미스터리 추리, 스릴러, 호러는 거의 좀 비슷한 결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대로 뭐 로맨스 코미디, 뭐 로맨틱 스릴러 이런 식으로 그 결대로 묶이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판타지랑 무협에서도 무협 안에서도 물론 갈래가 나눠지지만 어쨌든 무협이랑 카테고리로 묶을 수 이렇게 갈래가 나뉘잖아. 그래서 그리고 대중이 그러니까 사실 어떤 대중도 이걸 전부 다 좋아하지 않아. 이걸 전부 다 때려 박은 작품이 있다고 하면 그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대중들은 그 장르의 이 장르가 주는 어떤 재미를 보고 싶어서 그 장르를 좋아하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상큼 발랄한 로맨스 코미디를 보고 싶은 사람이 무협을 보러 오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 장르가 주는 재미. 물론 무협에서 그 재미를 넣어서 그 무협 이면대 배경 그 무협 로판이라는 게 새로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장르가 주는 재미가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대중성이라는 거는 그 장르의 재미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대중이 이 장르에서 원하는 재미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왜냐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이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 장르의 재미에 어느 정도의 호응을 하고 있다면은 그걸 보러 올 테니 그 부분만큼은 공감하고 재밌어 할 테니까. 그러니까 대중성 있는 글이란 그 장르가 줘야 되는 재미를 제대로 주고 있는 글이다. 그러면은 다들 어떻게 생각해? 뭐래요? 현대 판타지 웹소설이 대변하는 현대 판타지를 보러 오는 독자들이 생각하는 재미, 내가 얻고 싶은 재미. 현대 판타지를 근데 저는 현대 판타지를 볼 때 현실감을 좀 잘 봐요. 그래서 그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라는 작품이 있고 국세청 망난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저는 그 두 작품을 다 뭐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한 60화 이렇게 봤는데 로또 1등이 저는 더 좋았거든요. 국세청 망난이는 국세청인데 국세청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막 엄청 높은 사람이
높은 사람과 만나게 되고 뭐 초능력도 있고 초능력도 있고 무슨 상태장 같은 것도 보이고 이렇게 돼서 그 현대 판타지를 볼 때는 진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감을 느끼고 거기 완전히 몰입해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물론 그걸 판타지 보는 감성으로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또 그 작품이 잘 된 거겠지만 제가 현대 판타지를 보는 니즈랑은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대중성을 잡으려고 웹소설에 많이 나오는 뭐 상태창도 하고 주인공 띄우기 하려고 초능력 넣고 기억 때려 넣고 이렇게 해도 안 볼 사람은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 궁금했던 포인트는 그거였어. 아까 전에 말했잖아. 장르마다 이제 그 장르가 줄 거라고 기대하는 재미가 있고 독자들은 그 재미를 기대하면서 보러 오고 보러 온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그 장르가 주는 재미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알고 있나를 생각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현대 판타지를 얘기했는데 달룡 작가 같은 경우는 무협지 작가니까 그러면 무협을 보러 오는 독자들이 이제 기대하는 재미는 뭐야? 근데 그것도 완전 다 다르죠. 무협 작품에 따라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구무협도 있고 신무협도 있고 그 안에서 뭐 문파 제거물도 있고 세가물도 있고 복수물도 있고 뭐 낭인물도 있고 신대륙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장르 안에서의 재미가 어떤 것이다라고 규명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끝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규명이 될 것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그게 장르보다는 소재로 봐야지. 소재가 주는 재미를 보는 게 더 빠르지. 소재가 주는 재미도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재미없는 걸 재밌게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야. 그래서 내가 재밌게 써야 돼. 그러니까 뭔가 정립하고 싶어서 이걸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케레스 작가님이 정립은 내가 재밌는 거를 일단 찾고 나서 해야 되고 일단 내가 재밌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봐. 나는 뭘 재밌어 하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작품을 보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을 좀 정리를 해요. 그러면 그게 내가 추구하는 재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르에서 뭔가 무협 작품에서는 나는 이런 부분을 재밌다고 생각하네 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정리해놓고 무협 작품에서 내가 추구하는 재미는 이거야. 무협 작품 뭐 좀 더 세밀하게 갈 수 있겠죠. 문파 재건물에서 내가 추구하는 재미는 이거고 내가 뭐 무협 스킨을 쓴 뭐 약간 라이트 노벨 향이 나는 그런 작품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거고 뭐 구무협에서 추구하는 건 이거고 복수물에서 추구하는 건 이건 것 같아. 이런 재미 포인트의 지점들이 있어. 그러면 나는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뭔가 내가 쓰는 글을 만들어 가고 그게 인기를 얻으면 그게 대중적인 글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중적인 글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글을 일단 먼저 내가 뭘 재밌어 하는지 안 다음에 그리고 그걸 재밌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정도의 볼륨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거를 또 재밌게 편집할 만한 능력을 갖추면 이제 그게 대중성을 갖춘 글이 되는 거죠. 강창사 작가님도 뭐 할 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이 나 할 말 아까 했어. 장르에서 찾는 거 의미 없다고. 소재에서 찾는 게 의미가 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다 뭐 요즘 다 그러니까 해시태그 제일 많이 쓰잖아. 그래서 회기란 키워드가 들어왔을 때 나올 거라 기대하는 재미가 있고 뭐 가문 재건물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을 때 나올 거라 기대하는 재미가 있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사실 이거는 장르가 세분화됐다고 말해야 맞는 것 같아. 소재가 그러니까 장르가 의미 없어졌다기보다는 장르가 세분화됐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뭐 이 비유가 좀 천박한 비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TS 물이라는 장르가 있어. 이 성전환이 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 같은 것들을 다루는 장르인데 이게 옛날에는 정말 엄청 너무너무 없어서 뭐 지금 딱 그냥 듣기만 해도 이게 뭐야 싶잖아.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 독자들은 이 소재로 나온 작품이 뭐든 그냥 다 읽어야 됐어. 얘가 뭐 전쟁터에서 구르게 되든 피아니스트가 되든 뭐 19금 요소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냥 이 소재를 써줬다는 것만으로도 그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떤 남성향 그 구독자 플랫폼이 생기고 그 플랫폼에서는 그 플랫폼은 자유연재 플랫폼이라서 굉장히 새로운 글들이 올라오는 게 편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 세부 키워드와 세부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어. 톨키엔에서 얘기하는 거지. 응, 맞아. 그래서 좀 이제 좀 골라 먹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장르가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파이가 커지고 더 내가 어떤 사람 바삭한 부분 좋아하고 어떤 사람 말랑한 부분 좋아하듯이 나눠지는 거고
하지만 어쨌든 그 장르 그 소재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은 있다. 그리고 그걸 쓰겠다고 했으면은 그 기대를 이뤄줘야 한다. 대중성 기대의 충족이다. 맞아. 음. 네, 그건 그리고- 있어. 문파 재건물이라고 했는데 문파 재건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딱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문파 재건물이란 소재를 잡았어. 뭐 생존물이란 소재를 잡았어. 그럼 생존해야지. 문파 재건해야지. 근데 소재에 대한 기대감은 그 장르, 너가 말한 장르의 세분화에 대한 기대감은 딱 거기까지고, 그걸 재밌게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나는 대중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게, 그렇다고 해서 재미있는가? 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중성이라는 건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글이어야 하는데, 그것만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지. 결국에 진짜 대중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재밌는 걸 거기 안에 때려 박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말랑한 부분, 바삭한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문파 재건물 안에서도 또 추구하는 재미가 달라. 뭐 화산기환처럼 뭐 약간 티키타카하고 만담하고 이러면서 주인공이 뭐 때려 부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진짜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냉철한 주인공이 나오죠.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작가가 그 본인도 자기가 쓰는 작품의 재미를 인지하고 그걸 독자한테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근데 그게 마냥 그렇게 개인화 시켜서 생각을 하기에는 노래를 따지면은 그 머니 코드라는 말 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멜로디라는 게 있어. 웹소설에도 있을 거고. 근데 너의 이론대로라면 그게 없다는 뜻이 되잖아. 그렇지 아니, 않다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너의 얘기대로라면 그러니까 머니 코드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머니 코드 위에 작곡가가 어떤 자기만의 개성과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녹여놨을 때 그렇죠. 비로소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이 머니 코드라는 게 존재는 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야. 공식. 아니, 근데 그러니까 공식이라고도 거기에서- 얘기할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뭔가 딱 맞춰서 써낸다고 해서 이건, 그러니까 머니 코드에 맞춘 곡을 쓴다고 해서, 그러니까 머니 코드라는 걸 쓸 줄 아는 작곡가는 세상에 넘쳐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근데 이제 공식대로 쓸 줄 아는 우리는 작곡가는. 내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는 그러면은 무협지에서의 머니 코드는 뭐지? 뭐 판타지에서의 머니 코드는 뭐지? 그러니까 머니 코드를 명확히 알아야 그 머니 코드가 포함된 글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제 달룡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랑 약간 코드가 그 약간 핀트가 달랐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고. 네. 그 머니 코드 이론으로 하면요. 그러니까 웹소설로 비유하자면은 그건 그냥 뭐랄까 노래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수준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웹소설의 재미는 기대하게 만들고 보상을 주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장판 연재를 하기 위해서 그 보상이 정신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거에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마이너스였던 주인공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그 기현으로 인해서 플러스가 되고, 그 플러스를 기반으로 매 화마다 111씩 쌓아 나가다가 더 이상 줄 게 없이 모든 걸 다 가지게 되면 끝난다. 그가 웹소설의 머니 코드고, 그냥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웹소설을 보고 이걸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예 웹소설을 안 봐요. 그래서 그냥 뭐랄까, 예를 들어 그냥 뭐 장르소설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웹소설이 그렇게 뭐랄까 그냥 이렇게 주인공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 자체를 좀 뭐랄까 싼 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웹소설 자체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웹소설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그리고 웹소설 작가들은 전부 다 지금 말한 이 코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아포칼립스 문이나 일세 전투물처럼 이거하고 공식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주인공이 장편 연재하는 상황과 그 특성상 그 상승 곡선을 그리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곡선을 그리면 기본적인 머니 코드는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나도 머니 코드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는데 이걸 왜 이렇게 틀었냐면은 그 얘기는 해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세분화를 시키자면 시킬 수 있겠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다 알아. 문파 재건물 보이잖아. 문파 재건하는 거야. 문파 재건물에서 더 세밀하게 나아가서 뭐 주인공 깽판물, 뭐 이곡갱이라고 하지. 이곡갱물, 뭐 진지한 고무역풍의 복수물, 이런 거 그냥 믹스해가지고 한 작품을 낼 수 있겠지만, 그게 뭔가 우리가 그거를 진짜 주력으로 고려를 해야 하나?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인 공식이 있긴 한데 그거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어. 쓰려고 하는 사람, 웹소설을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어. 진짜 그렇게 생각해. 네. 그러면 나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쓰려고 하는 거잖아. 맞아. 내가 무협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협을 막 좋아해서 화산기한도 읽고, 뭐 괴존 광림도 읽었는데 문파 재건물을 써봐야지. 문파 재건물에서 문파 재건해야 되는 걸 모르고 그걸 쓰진 않을 거야. 근데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 문파 재건물에서 필요한 거 뭐야? 문파를 재건하는 거고. 그러면은 문파가 망한 이유가 필요하고, 그리고 문파에 새로 들어오는 누가 망해야 캐릭터들에 되는지도 대한- 알아야 돼. 문파에 새로 들어오는 캐릭터들에 관련된 이야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문파의 스승과 제자의 케미 사이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문파의 같은 기수 동료들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상호작용, 그리고 선배와 후배, 선배들에게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걸 약간 클리셰라고 하잖아. 클리셰란 걸 애들이 다 알고 들어가고 글을 쓸 때 그 클리셰를 다 적용할 줄 안다고 생각해. 아니죠. 그 클리셰를 적용할 줄 안다는 거랑은 또 살짝 다른 얘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세분화를 시켜서 대중성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쓴다라는 거랑 클리셰는 또 다른 영역이죠. 클리셰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세부적으로 나눠진 그 상황에 대해서 왜 이게 재밌는지를 알고 있는 게 그게 클리셰고, 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의미가 없다고 했냐면, 아까 문파 재건물 하면서 스승과 제자에 대한 케미, 뭐 선배, 뭐 사형,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사질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런 거에 대한 뭐 답습 이런 걸 얘기했는데, 사실 문파 재건물이라고 떡 들어갔는데 문파에 나랑 저 거렁뱅이 한 명밖에 없었다 이러고 써도 재밌게 쓸 수 있어요. 문파 재건만 하면. 문파 재건물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문파 재건하면 필수적으로 그것들이 들어가거든. 근데 그러니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1인 문파라고 해버리면, 2인 문파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아무리 세분화를 해도, 그러니까 진짜 완전 러프하게만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을 뿐이지, 그게 온전히 대중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랑은 또 다르다 이거죠. 우리가 알 정도의 장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뭐 메이저로 뜬 작품이 있고 뭐 1억부 작품이 있고 그 정도면은 그냥 그 장르는 메이저 장르인 것 같아. 그 정도 됐으면. 단지 그걸 메이저로 만든 뭐 그게 그 장르의 개파 조사여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아니면은 뭐 그리고 뭐 그 방금 말한 그 예를 들어서 뭐 문파 재건물이라고 했는데 그 방금 말한 대로 거렁뱅이 한 명이 나올 게 없어.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그런 문파 재건물이 주는 다양한 티키타카의 재미와 성장의 재미를 줄 수 있으면은, 그건 또 뭐 해시태그로 아마 뭐 두 명이서 붙이고 장구치고 다 뭐 이런 게 붙을 수도 있을 테고.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문파 재건물에 다양한 클리셰 요소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넣을 수도 있고 조금만 넣을 수도 있고 뭐 한 70% 80% 넣을 수도 있고 20% 30%만 넣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것들이 들어가긴 들어간다. 그리고 문파 재건물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메이저는 드는데, 그 메이저 안에서 세부 갈래어 내려온 한 방향인 거고, 이미 유명한 장르라면 그냥 잘 쓰면 된다. 그리고 그 자리라는, 그리고 그걸 잘 쓰려면은 아까 단imo 작가님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장르를 파먹는 폭이 넓어서 어느 장르든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그 장르 쪽으로 몇 작품 더 읽으면 그 작품도 쓸 수 있지만, 어두운 바다의 등불 봤어요? 네. 나 처음 죽을 때까지는 봤어. 네. 회귀하고 나서 막 이거 뭐지? 거기서 하자 했어. 또 오신 그럼 거야. 나 죽고 혁명해라 봤어요? 나 그건 안 봤어. 뭐였지? 그 혁명해라는. 네, 그 하드폭발 라스카리스 나오는. 근데 하고 싶은 말 뭔데?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히 톤앤매너가 다른 작품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재밌게 보는 사람이 다른 것까지 재밌게 보기는 힘들었을 거란 말이야. 전혀 그래서 다른 작품. 네, 전혀 다른 작품이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아까 단imo 작가님이 말한 대로 정확히 알고, 그 재미 클리셰들대로 그 재미를 명확히 파악한 상태로 쓰면은 그게 대중적인 거다. 근데 이거를 초보 작가들이 알아들을까? 그래서 아니 사실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쉽게 가면은 이론 다 빼버리고 쉽게 가면은 그냥 맨날 하는 얘기잖아. 우리 모티브 잡을 작품 하나 잡는다. 레퍼런스 할 만약에 작품.
만약에 화산기한 하나 잡아. 문파 제공을 해봤으니까 아까 화산기한을 내 모티브로 하고 싶어. 잡았어. 화산기한 잡았어. 그럼 그 다음에 1화에서 25화까지 아니 너무 기니까 1화에서 5화까지 얘가 청명이 뭘 하는지 봐. 1화에서 뭐 했어? 2화에서 뭐 했어? 3화에서 뭐 강해졌어? 4화에서 화산 파고 뭐 들어갔어? 뭐 했어? 이걸 딱 봐. 레퍼런스잖아. 그럼 일단 화산기한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야? 6억, 7억, 10억 막 넘잖아. 그럼 최소 10억 명의 팬이 있다는 거잖아. 대중성 확보. 끝. 아 그냥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다. 막 깊숙하게 생각하지 말고 메가 히트작의 아류작을 만들면 그건 그 장르 자체만으로 대중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한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물론 표절이 되면 안 되겠지만은 그 표절이 선은 되기도 힘든 게 힘들어. 표절 되기도. 맞아. 그만큼 잘 쓰기도 힘들어. 화산기환의 핵심만 건들지 않으면은 표절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대중성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맞아 보이는 듯 하면서도 사실 잘 안 보이고 안 보이는 듯 하면서도 보이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유무부터 우리가 얘기를 한 것도 사실 그게 참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라서 그래. 뭐 그래서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달룡 작가님께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걸로. 하하. 아니 우리 할 만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할 말 너무 많이 했는데. 뭐 얼마 전에 어떤 수업에서 웹소설 독자님들은 주인공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어한다. 주인공은 그냥 그 이런 본질적인 그냥 어려운 고민을 할수록 맨 처음에 배웠던 것들. 그 주인공 본인이 좋아하는 작품의 독자 수가 몇 명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리즈 카카오페 뜨잖아 다. 이거 보는 사람 몇 명이다. 그럼 일단 최소 그만큼의 팬층이 있다는 거잖아. 그거를 보고 일단 이걸 최대치를 보면은 난 600만이야. 600만 최대치인 거야 일단은. 그럼 내가 이거 썼을 때 한 절반은 내가 먹겠다. 300만은 내가 할 수 있겠다. 들면은 하는 거고. 독자 수를 그걸로 판단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결이 나온다. 결이 나오실 거다. 각이 나오실 거다. 근데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자 끝냅시다. 자 아니야 이러고 끝내면 그 뭐 싸다 만 거 같잖아요. 아니 정신이 사실 혼미해져. 우리끼리 대중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오만하죠. 우리들끼리는 대중성과 대중성 있는 작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를 결론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 이미 성공을 하셨겠죠. 근데 감각적인 맞아. 대중성 있는 글 써보겠다고 쓰는 거는 맞아. 자기가 재밌어야 되는 글을 쓰는 게 그러니까 대중성 있는 글 뭐 대중성이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글 써보시는 거 추천하고 그게 뭔가 대중성이 없는 것 같다. 다른 글들이랑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글이 독자가 처음 보는 독자가 읽었을 때 진짜 이해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편할 겁니다. 웹소설 작가가 말도 잘함. 오늘 스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 다음 시간에 또 봐. 안녕.